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F-35 대신 KF-21을 고려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기존의 미국 방산업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결정으로 평가되며 KF-21의 성능이 미국이 기대한 수준을 훨씬 초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 공군은 최근 KF-21 위 비행 테스트와 무장 시스템 평가 결과를 검토한 후 F-35의 높은 유지비와 정비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KF-21을 선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특히 KF-21은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모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고 있어 기존 F-35의 유지보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다. 또한 KF-21은 최신 스텔스 기술을 적용한 설계와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가격 대비 성능이 F-35보다 월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는 즉각 반응하며 KF-21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공동 투자한 국가로서 최소 48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미국의 움직임으로 인해 계약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12대의 KF-21 도입 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KF-21이 미국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킬 경우 인도네시아의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에 대한 초기 투자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지분이 더욱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미국 내 군사 전문가들은 KF-21이 F-35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KF-21의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미국 공군은 유지보수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한 F-35 대신 보다 효율적인 전투기를 찾고 있으며 KF-21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전투기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KF-21이 미 공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택될 경우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급격히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KF-21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들의 추가적인 도입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F-35를 운영 중인 기존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방산 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인도네시아가 향후 KF-21 사업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KF-21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한국 방산업계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미국 공군이 최종적으로 F-35 대신 KF-21을 선택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KF-21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으로 KF-21의 추가적인 계약과 미국 공군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F-21과 라팔 전투기는 모두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되지만 단순한 성능 비교만으로 전투력을 가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전투기 성능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숙련도, 전투 전략, 무장 시스템, 작전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KF-21과 라팔의 성능 비교와 함께 조종사의 기량이 전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로 향후 5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닌 항공기입니다. 반면 라팔은 프랑스 다소, 데설트사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로 이미 여러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래 확장성 KF-21은 스텔스 성능 강화와 다양한 무장 옵션 추가를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기술력 확보, 자체 개발을 통해 한국의 항공기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항공전자 기술 적용. 최신 항공전자 시스템과 통합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전투 효율성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전 경험. 이미 여러 전장에서 운용되었으며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검증된 전투기입니다. 강력한 공대공 및 공대지 능력, 다목적 전투기로서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유럽산 전투기의 높은 완성도, 프랑스의 오랜 항공기 개발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습니다. 전투기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조종사의 경험과 숙련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도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가 조종하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 항공기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조종사가 경험이 부족하면 실전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전투 방식의 차이, 근거리 공중전, 도그 파이트, 과원거리 미사일 교전에서는 조종사의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술적 운용 능력, 전투기 한 대의 성능보다는 조종사의 전술적 판단과 기동이 전투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자체의 기동성과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장 시스템이 전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미사일, ECM, 전자전 대응 장비, 플레어, 열추적 미사일 방해 장치 등 보조 시스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도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과거 훈련 사례를 보면 단순한 스펙 차이보다 조종사의 기량과 전술 운용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라팔은 과거 미국의 레드 플래그 훈련에서 F-15 등과 훈련을 진행했으며 기체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기동성뿐만 아니라 전술적 운영 능력과 조종사의 숙련도가 전투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 사례에서도 2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진 조종사가 더 뛰어난 전투기 성능을 가진 적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체 성능보다는 전투 훈련과 경험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KF-21은 2026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며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은 이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위해 철저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과 성능 점검. 조종사들은 KF-21 이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미래 전투 환경 대비 KF-21은 향후 5세대 전투기로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며 이에 맞춰 조종사들의 훈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은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적인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KF-21이 성공적으로 실전에 배치될 수 있으며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KF-21과 라팔 전투기의 비교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기체 성능 비교가 아니라 조종사의 숙련도와 전투 전술이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KF-21이 완전한 전력화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자리 잡을 KF-21 위 발전을 응원하며 조종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2.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는 우리 군 136억 원 투입 특수작전용 무인기 대항 강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외국에서 특수작전용 무인기를 구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도입 기종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수작전용 무인항공기는 대물 타격과 정찰 활동을 맡게 되며 내년까지 약 2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무인기들은 멀리 떨어진 특수부대가 적의 기갑 및 기계화 부대와 맞서 싸울 때 원거리에서 직접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주요 후보 기종으로는 성능이 검증된 미국산 스위치블레이드 600과 이스라엘의 히어로 120이 언급되고 있다. 이런 무인항공기와 정찰기에 대한 투자는
향후 특수부대의 작전 범위와 파괴력을 크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작전용 정찰 무인기에는 내년까지 136억 원이 할당된다. 이 무기체계는 작전 중에 독자적인 정찰과 화력 유도를 수행할 수 있어 특수작전에 유리한 요건을 제공한다. 무인정을 활용하면 특수부대가 후방 지원 없이도 자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작전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특수작전용 지상정찰 로봇을 도입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까지 69억 원이 투자되며 지상정찰 로봇은 주로 건물 내부 소탕 작전에서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작년 11월에 개최한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다양한 무인기 전력을 공개했다. 그 중에서도 고무줄로 날개와 동체를 고정한 것으로 알려진 골판지 드론이 주목을 받았다. 이 드론은 저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으며 우리 군도 이 드론을 정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세계 무인기 개발 동향을 분석하면서 드론 전투 사례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우리 군의 드론 전력화가 북한에 비해 뒤처진 상황을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드론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국내에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북한의 드론 전력을 압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의 이번 도입 정책은 북한의 무인기 전력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앞으로도 관련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국 XB-1 초음속 시험 비행 성공, 초음속 여객기 부활, 성큼. 29일 현지 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붐 슈퍼소닉의 시제기 XB-1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 모하비 항공우주공항에서 실시한 30분간의 시험 비행에서 마하 1.1에 3차례나 도달했다. 마하 1.1은 음속보다 10% 빠른 속도다. 조종은 수석 조종사인 트리스탄, 제페토, 브랜던버그가 맡았다. 제페토는 시험 비행 시작 12분 만에 고도 35,000피트, 약 10.6km에서 마하 1.12까지 속도를 올렸고 이후 두 차례 더 마하 1.1에 도달했다.